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시트부터 추가를 할게요. 아래 하단 쪽에 더하기 눌러서 시트 하나 추가해 줄게요. 자, 그럼 시트 추가됐죠? 시트의 이름은 재직증명서로 바꿀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재직증명서. 자, 그 다음에 열의 넓이를 조절을 해줄 건데요. 이 지금 조절하는 이유는 인쇄를 할 때 이 여백이 넓으면 그 여백의 크기까지 같이 인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줄이려고 여백의 열 너비를 조절하는 겁니다. 여백에 해당하는 열을. 자, 그래서 A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그 다음에 열 너비 클릭해서 3 써줄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 표는 I열까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I열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아래에서 세 번째 열너비 클릭하시고, 그리고 열너비 역시 3으로 바꿔줄게요.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사원 번호를 B2에다가 써줄 거예요. B2에다가 클릭하고 사원 번호, 그 다음에 그 아래다가 재직증명서, 그리고 성명, 주소, 소속, 근무기. 뒷장에 보면, 이 페이지에 보면 어디 썼는지 보이거든요.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다음처럼 작성해 줄게요. 자, 다 쓰셨다면 이제 열너비를 전체적으로 조절할 건데, 참고로 지금 제가 어디 열에다가 쓰세요, 어디 셀에다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실제로 이럴 때는 그냥 표 모양 보고 대충 자리 잡아주는 거예요. 그림 그리듯이. 그냥 딱 정답은 없어요. 어디 셀에 뭘 써야 된다 이건 없고, 이제 그림 그리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B열부터 H열까지 열너비 조절해 줄게요. 위에 열 머리글 B부터 H까지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에 H열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아래서 세 번째 열너비 클릭하시고 열의 넓이를 10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됐나요?
그리고 요런 거 열너비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는 이제 그려가면서 맞춰줄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B부터 C까지 사원 번호 부분 테두리 넣어줄게요. 완성장에 보면 왼쪽에 테두리가 혼자 사원 번호에 딱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B부터 C까지 블럭을 잡아주고 지금 요거 만드는 겁니다. 요거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글꼴에서 요거 밭전자 모든 테두리 넣어줄게요. 이때 테두리 넣을 때 쓰는 거. 자, 그리고 하는 김에 가운데 맞춤도 해줄게요. 가운데 맞춤. 자, 그 다음에 재직증명서 요것도 틀 만들어 줄게요. 여기 B4부터 H4까지가 지금 문서가 만들어질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중간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B4부터 H4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럼 셀이 하나로 합쳐져요. 자,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를 좀 늘려줄게요. 18포인트 굵게 넣어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여기 아래쪽에 만들어 놓은 성명부터 까지까지 블럭 잡아줄 거예요. B6부터 H9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이거 오타냈네. 프린트에. H9입니다. H9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모든 테두리 해주세요.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넣어줍니다. 자, 글자들 가운데 올 수 있도록 가운데 맞춤도 넣어줄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셀을 하나씩 좀 합쳐 볼 건데, 자, 성명 오른쪽에 지금 여기 두 칸은 셀을 합칠 거예요. 여기 두 칸. 주소부터 끝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소속 부분 요렇게 두 칸. 그리고 직이 오른쪽에 요렇게 두 칸 병합해 줄 거고요. 여기도 두 칸 병합해 줄 거고요. 그리고 직이 아래 두 칸 병합할 거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요렇게 두 칸 병합, 그 옆에 두 칸도 병합할 겁니다. 지금 병합할 때가 좀 많죠? 자, 성명 오른쪽에 C6부터 D6까지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E6부터 F6까지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G6부터 H6까지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주소 옆에 길게 6칸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소속 옆에 2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직이 2칸 병합, 여기 2칸 병합, 그리고 직이 아래 여기 2칸 병합해줄게요. 요렇게까지. 일일이 다 말하기가 힘드네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의 높이를 좀 조절을 해서 약간 글자가 쓰는 란을 좀 넓혀줄 거거든요. 자, 왼쪽에 1번 행부터. 1번 행은 여백으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여백을 좀 낮춰줄 겁니다. 왼쪽에 1번 행 클릭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3번 행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서로 떨어져 있어도 같이 범위 잡히죠. 그 다음에 3번 행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행 높이 클릭하시고 행의 높이를 10으로 할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열너비가 낮아져요. 자, 참고로 선생님, A열의 1과 1 열너비와 행의 10은 거의 크기가 비슷해요. 아예 똑같은 건 아니고 행 높이의 10과 A열의 1 넣어놓은 거 그거랑
높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정사각형으로 여백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A열을 1이 10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핵높이가 10이고 1이 10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뭐라는 거야. 암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래쪽에 핵높이를 좀 조절을 해줄 건데 4번 핵 높이는 제목 부분이니까 좀 많이 높일 거거든요. 그래서 4번 핵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핵 높이 해주시고 핵의 높이를 40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9번 행까지는 그 이름이랑 이런 거 쓰는 난이잖아요. 그래서 6번부터 9번까지 드래그해서 여기는 행의 높이를 30 정도로 하겠습니다. 30. 행 높이가 많이 높아졌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은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색깔 넣어줄 거예요. 사원 번호부터 성명 근무기간 주민등록지 사원 번호 성명 주소 근무기간 주민등록지기까지 색깔을 회색으로 집어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B 셀에다가 클릭을 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6부터 B9까지 블럭을 잡아줄게요.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지기 각각에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글꼴에서 체육이색 이용해서 색깔 회색으로 넣어줄게요. 다른 색으로 하고 싶으면 다른 색으로 하셔도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완성작에 보면은 여기 아래 부터와 까지에는 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이거 선 지워줄 거거든요. 이때 블럭을 잡을 때 요렇게 잡는 게 아니고 여기 근무기간 옆에 C9부터 H9까지 범위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여기 가운데 있는 세로선이 안쪽 테두리가 돼요. 컴퓨터가 인식할 때. 자, C9부터 H9까지 블럭 잡았어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클릭합니다. 자, 그럼 창 뜨죠? 그리고 위에 테두리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요게 세로 가운데 안쪽 선이에요. 얘를 눌러주시면 선이 들어가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반대로 빠집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회색 선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테두리가 빠진 건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위에 메뉴 보기 가서 여기 눈금선의 체크를 풀어주시면 여기 부터와 까지 양옆에 있던 선이 사라졌을 거예요. 요거 눈금선 없으면 작성하기는 어려우니까 확인 끝나셨다면 다시 체크해 주세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B11에다가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상기인은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요거 써줄 거거든요. 근데 완성작에 보면 1998년 4월 15일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거 빼고 쓰는 거예요. 상기인은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리고 다음처럼 엔터를 치면 얘가 가운데 정렬이 되고 회색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 열에 같은 서식이 있어서 그 서식을 복사해서 들고 옵니다. 나중에 빼주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 B13에다가 용도, 그 옆에 제출용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B15에다가 날짜를 써줄 건데요. 날짜가 오늘 날짜로 들어가게 해줄 거거든요. 오늘의 날짜의 함수는 today 함수예요. 그래서 B15에다가 클릭하고 는 today 넣어줄게요. TO 씁니다. 그럼 today 나오죠. 자, 그리고 today는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가로를 바로 닫아주세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오늘 날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17에다가 주소 땡땡, 회사명 땡땡, 대표이사 땡땡 넣어줄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여기 B11부터 H11까지 당사의 어쩌고 저쩌고 범위 잡아주고요. 그 줄 다 블럭 잡고 위에 메뉴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서식 바로 뺄 거거든요. 이게 오른쪽에 셀 스타일 눌러서 셀 스타일 있죠?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로 넣으면 어떻겠냐 이런 거거든요. 아무 기능은 없어요. 색깔이랑 테두리만 넣어주는 거지. 여기 표준을 눌러주시면 들어가져 있는 기능 다 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용도 제출용도 마찬가지로 셀 스타일 눌러서 표준 눌러줄게요. 여기도 색깔 들어가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날짜 부분 B15부터 H15까지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날짜로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입력이 되는 게 나는 2025년 03월 19일 이렇게 써졌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요거를 셀 서식을 이용해서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고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서 5번째에 셀 서식 있어요. 요거 클릭하고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5번째 셀 서식 있어요. 클릭하면 창이 하나 떠요. 날짜인데 보이는 방식을 바꾸는 거라 여기 표시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표시 형식이 들어가면 다양한 범주들이 있습니다. 옆에 형식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모양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앞에 03월 191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지금 3월 19일이잖아요. 예제가요. 1의 자리 숫자일 때는 03월이 나오고 10일짜리 숫자인 때는 12월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잘못 말했어. 다시. 날짜가 써지는 형식이 03월 오늘이 며칠이죠? 19일? 요렇게 나왔으면 좋겠다와 아니면 요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두 가지로 갈리잖아요. 만약에 오늘이 3월 8일이다. 그러면 3월 9일이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3월 9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식으로 하면은 09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선택을 하면 3월 9일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왼쪽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을 해주고 클릭했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입력란인데 입력란 무시하고 쭉 내려가시다 보면
YYY년 MMR DD1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Y가 연도를 뜻하고요. M이 월을 뜻하고요. D가 일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Y 4개면 연도가 다 표시되고요. Y가 2개만 써져 있다면 2000은 빼고 25년만 표시가 돼요. M도 마찬가지예요. 2개가 써져 있으면 03월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M이 하나만 써져 있으면 3월만 표시됩니다. D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YY년 MMR DD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하단에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 다음처럼 날짜가 바뀌어서 나와요. 그런가요? 자, 이제 각각의 행 높이를 임의로 손으로 조절을 좀 해줄게요. 자, 여기 상기인 위에 10번 행은 위에 재직증명서 정보가 들어가는 것보단 높이를 높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10번 행을 클릭을 하고 12번 행도 행 높이를 좀 높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12번 행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14번 행도 행 높이를 크게 갈 거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14번 행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14번 행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행 높이를 80으로 갈까요? 100으로 갈까요? 100 넣어줄게요. 자, 그럼 행의 높이가 많이 높아졌죠?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려서 전체적인 모양새가 저기 A4 용지 모양과 비슷한지, 얘가 간혹가다 모양이 이렇게 짤뚱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새를 이렇게 직사각형에 가까운지 확인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17번, 18번, 19번도 좀 늘려줄게요. 하면 이쁠 것 같아. 20.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B2부터 H19까지 블럭을 잡아주세요. 자, 이 범위를 나는 인쇄할 영역으로 잡을 거예요. B2부터 H19까지만 인쇄를 돌릴 때 이 부분만 딱 인쇄되게. 주변에 있는 여백이랑 이런 건 인쇄가 되지 않도록 여기 지정한 범위만 인쇄가 되도록 해줄게요. 범위 블럭 잡았다면 위에 상단에 페이지 레이아웃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 인쇄 영역이라고 있어요. 인쇄 영역 클릭, 그리고 인쇄 영역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클릭하시면 약간 진한 테두리가 바깥에 생겨요. 딱 지금 이 부분만 인쇄가 되는 거예요. 인쇄를 돌릴 때.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재직증명서 정보를 좀 써야 되잖아요. 요거를 사원명부에서 불러줄 거기 때문에 사원명부에다가 사원명부 시트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A2부터 끝까지 블럭을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잠깐. 이게 너무 많은 자료를 선택을 할 때 드래그해서 블럭 잡는다는 건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단축키가 있어요. 자, 여기 A2에다가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오른쪽을 누르면 셀이 그 열의 가장 끝으로 가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를 누르면 셀 포인터가 행의 제일 끝으로 가요. 다시 돌아올게요. 자, A2 셀에다가 클릭을 다시 합니다. 자, 이 컨트롤과 이번에는 시프트를 같이 누를 거예요. 컨트롤과 시프트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오른쪽으로 하면 블럭이 잡히면서 오른쪽 끝으로 이동합니다.
자, 계속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쪽을 하면 다음처럼 셀의 끝까지 블럭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이때 우리 선택한 게 머리가 빠졌어요? 들어갔어요? 머리가 빠졌죠? 자, 다음처럼 머리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왼쪽 위에 여기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이름 상자에다가 사원 명부라고 써줄게요. 자, 그럼 다음 범위 잡은 부분이 사원 명부라는 이름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이름 정의를 하나 더 할 거예요. 4번에 대해서 이름 정의를 할 겁니다. 여기 A2에다가 클릭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쪽으로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하고 4번 쓰고 엔터 할게요. 그러면 A2부터 A26까지의 4번이라는 이름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름 정의는 했으니까 이제 재직증명서로 다시 넘어갈게요. 아래쪽에 시트 탭에 재직증명서 클릭. 했나요? 자, 그리고 CE에다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 메뉴 데이터 클릭할게요. 됐어요? 자,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림으로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제한 대상에 지금 모든 값 들어가져 있죠? 요거를 클릭해서 목록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목록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C2에는 사원 명부에 있는 4번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4번에 대해서 이름 정의를 해놨어요. 블럭을 잡을 필요 없고요.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고 는 4번을 쓰면 돼요.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해당 이름만 쓴다면 그 값을 불러올 수 있어요. 이때 4번은 정의된 이름이라서 큰 따옴표 넣으시면 안 됩니다. 큰 따옴표는 내가 입력하는 텍스트일 때만 넣는 거고 지금 이름을 정의했다면 수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 넣지 않고 4번만 넣어줘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눌러줍니다. 했나요? 자, 그러면 여기 비어있는 데다 클릭하시고 C2에다가 클릭하면 업다운 오른쪽에 화살표 생기거든요. 요거 클릭해서 맨 위에 SDI 001 4번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응용하는 기분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성명은 4번에 SDI 001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 명부 시트에서 이름을 찾아서 넣어줘야 되겠죠? 요런 걸 해주는 함수가 vlookup 함수예요. 내가 표에서 원하는 값을 찾고 그와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 값을 표시하게 해주는 함수. 그래서 C6에다 클릭하고는 vlookup을 합니다. vlookup 눌렀나요? 자, 그 다음에 lookup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주고요. 자, vlookup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찾는 값이에요. 요 C2에 써져 있는 거를 사원 명부 시트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찾는 값이에요. 그래서 C2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에다가 클릭을 하고 테이블 어레이는 범위죠. 이때 범위를 우리 사원 명부 시트를 A2부터 해가지고 싹 사원 명부라는 이름 정의해놨잖아요. 범위에 대해. 그래서 여기다가 사원 명부라고 쓰면 돼요.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사원 명부라고 이름을 정의해놨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시트 들어가서 범위 드래그해서 잡아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표시하고자 하는 열의 번호. 저희 범위 기준으로 몇 번째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두 번째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 2를 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완벽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줄 거기 때문에 0을 써줘요. 했나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정동건이라고 구해지죠. 자, 위에 SDI002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해놓은 거 클릭해서 오른쪽에 삼각형 눌러서 2로 바꿨을 때 장우석으로 바뀌는지 확인. 바뀌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자, 우리 주민등록번호는 사업 명부 시트를 봤을 때 세 번째에 있는 겁니다. 주소는 네 번째에 있고요. 부서는 5번째, 직위는 6번째, 입사일은 7번째에 있어요. 자,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또 불러오면 되는데 이때 C6에 써져 있는 값과 틀릴까요? 같을까요? 틀리긴 하겠지. 근데 거의 비슷하죠. 뭐만 달라? 열번호만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요 식을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블럭을 잡고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복사 또는 컨트롤 C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쓰는 도중에 입력을 취소하고 싶다면 ESC 누르시면 돼요. 우리 ESC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G6에다가 더블 클릭합니다. 셀을 조금 수정할 때는 더블 클릭. 그러면 없던 커서가 생겨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 첫 번째 거 누르거나 아니면 컨트롤 V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2가 열번호죠. 사업명부 뒤에 있는 2가 열번호잖아요. 요거를 지워서 3으로 바꿔요. 그리고 엔터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요. 근데 주민번호가 이상하죠? 자, 이건 왜 그러냐? 자, 우리 사업명부 시트를 클릭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C2에다가 클릭을 합시다. 했나요? 자, 그리고 위에 수식 입력줄을 한번 봐보세요. 자, 수식 입력줄을 보면 뭐만 입력되어 있어요? 숫자만 입력이 되어 있죠. 다음처럼 숫자를 좀 길게 쓰면 얘가 지가 생략을 해요. 근데 우리는 요거 숫자 사실 아니잖아요. 다음처럼 보이는 이유는 표시 형식을 요 날짜 바꿨을 때 썼던 표시 형식을 주민등록번호로 선정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재직증명서 시트 클릭하시고 주민등록번호의 숫자에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5번째 셀서시 클릭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왼쪽에 기타 클릭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형식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요거 클릭. 네, 요거 확인을 해주면 숫자임에도 불구해도 이렇게 짝대기로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자,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열의 번호만 바꾸면 돼요. 자, 주소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 더블 클릭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주소는 4번이었죠? 234 직위는 열번호가 5번 소속은 직위는 열번호가 6번 근무기간 열번호 7번
했나요? 자, 근무기간도 넣으니까 4만 얼마가 나와요. 엑셀은 1901월 1일이 숫자로 환산을 하면 1이에요. 그래서 요 기간을 기준으로 오늘 날짜까지 하나씩 더해서 계산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01월 1일부터 기준으로 봤을 때 4만 며칠이란 얘기야. 4만 일이 지났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어쨌든 근데 요게 요렇게 날 보면 안 되고 날짜로 나와야 되죠. 마찬가지로 셀서식으로 바꾸면 되는데 요거 클릭하고요. 위에 일반에 가서 간단한 날짜 눌러주시면 다음처럼 바뀝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재직증명서를 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늘 날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는하고 투데이 또 넣어줍니다. 가로 닫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2009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19일까지 며칠의 일을 했는지 일자를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H9에다가 클릭을 하고 는, 그 다음에 days, 그리고 360을 해줄게요. 이게 days는 365일이고 days 360은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360일인가 그럴 거예요. 어쨌든 그렇대. 그래서 days 360을 클릭을 하고 자, 위에 상단에 FX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트 데이터에다가 근무기간 2009년 12월 1일 선택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에다가 클릭하고 2025년 3월 19일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논리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논리가 유럽 방식이 있고 미국 방식이 있대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안 넣어도 계산이 되길래 그냥 넘어갈게요. 확인을 누르면 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계산을 했을 때 5005일을 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표시 안 하죠? 몇 월 몇 개월 표시하죠? 그래서 요거를 표시 형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5번째 셀 서식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고 몇 년 몇 개월을 일했는지를 표시할 거기 때문에 여기 형식의 지표준을 지워서 아까 연수는 명령이 뭐라 그랬어요? y라고 했죠? yy 년 그리고 몇 개월이니까 월 개월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위에 이분이 15년 1개월이라고 계산돼서 나와요. 아, 양옆에다가 가로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샵으로 나오죠? 왜 그럴까요? 좁아서. 열너비 넓혀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텍스트 함수를 넣어 볼게요. 자, 상기인은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지만 우리는 사이에다가 몇 월 며칠 날 입사해서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싶어. 여기에다가 입사일을 사이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요 사이에 몇 월 며칠에 입사를 해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라고 써줄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 B11에다가 더블 클릭 해줄게요. 상기인에다가 더블 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상기인 앞쪽에다가 클릭해서 는을 써줘요. 중간에 날짜라는 수식을 불러올 거예요. 수식을 입력할 땐 무조건 는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 상기인 앞에다 는을 붙여준 거고, 그 다음에 상기인 뒤로 커서 옮겨주고요. 다시 상기인 앞에 큰 따옴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상기인은 하고 띄어쓰기 뒤에다가 큰 따옴표 또 해줍니다. 그러면 요거는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뒤에다가 입사일을 써줄 거죠. 근데 입사일은 셀에서 불러올 거잖아요. 그러면 숫자와 수식을 글자와 수식을 붙이는 거죠. 숫자와 글자를 붙일 땐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AND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AND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날짜 이게 입사일이잖아요. C9를 클릭을 해줄게요. 했나요? 자, 그리고 요 뒤에 당사의 입사일 요것도 사용자가 입력하는 텍스트죠? 그래서 큰 따옴 AND 써주고 큰 따옴표, 그리고 증명합니다 맨 끝에다가 큰 따옴표 해줍니다. 엔터 치면 100%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아주 정상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C9 사이에다가 왜 AND 붙이고 큰 따옴표 해야 되는지. 엔터를 하면 날짜지만, 불러온 건 날짜지만 실제로 엑셀이 생각할 때는 숫자로 봅니다. 숫자 4만 얼마로 봐요. 그래서 요거를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처럼 날짜로 보이게 해주는 건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안 바뀌어요. 표시 형식을 넣어도. 왜냐? 요거는 글자기 때문에, 글자가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표시 형식 함수를 이용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표시 형식을 넣어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텍스트 함수예요. 다 써놨어. 다 써져 있죠? 자, 다시 더블 클릭할게요. 너무 재밌죠? 네,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지하게 너무 좋아하는데 네. 깜짝이야. 아니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도움이 되게 진짜 잘 배우는 느낌이 들어요. 자, C9 앞에다가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TE 써줄게요. 함수를 불러오지 않네요. 뒤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써줬어요. 텍스트라고. 그리고 아래쪽에 나오면 이거 더블 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줄게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여기 가로 뒤에다가 텍스트 C9 뒤에다가 클릭하고요. 수식 입력줄에 그 다음 가로 닫아줄게요. 수식 입력줄에 C9 뒤에다가 클릭해서 가로 닫아줄게요. 큰일 날 뻔했네. 했나요? 그럼 함수 인수창 바뀌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인수창에 보면 value라고 써져 있는데, value는 이제 불러오는, 변경하고 싶은 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텍스트가 표시 형식 명령어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인수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날짜 형식으로 써줄 거잖아요. 그래서 YYY년 MM월 DD를 써줍니다.
자, 그리고 이게 글자기 때문에 양옆에다가 큰 따옴표 붙여줍니다. 요렇게. 자동으로 안 붙어요.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결과값이 아예 보이거든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얘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중간에 다음처럼 이렇게 입사일이 같이 써지게 돼요. 띄어쓰기 있어야 되겠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주면 저희 지금 인쇄할 재직증명서 완성. 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왼쪽에 C2에다가 클릭하고 여기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서 사원번호 바꿔주면 원현빈으로 이제 이렇게 이름 바뀌는지 한번 확인합니다. 다 바뀌었죠? 네. 자, 그리고 인쇄하기 전도 한번 볼 거예요. 왼쪽에 파일 눌러주시고 왼쪽에 인쇄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재직증명서가 인쇄가 될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이는데요. 자, 지금 문제점이 하나 있죠, 선생님. 이거 왼쪽 위에 치우쳐졌잖아요, 저. 보기가 안 좋잖아요. 자, 그래서 인쇄를 하기 전에 요 여백과 페이지 설정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왼쪽에 페이지 설정을 클릭을 하고요. 눌렀나요? 그 다음에 위에 여백을 클릭을 해줘요. 그리고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문서 기준으로 정중앙으로 와요. 조금만 키우고 싶을 때도 저는 좀만 키울게요. 페이지 설정 다시 누르면 여기 확대 축소 배열 있어요. 110으로 하면 좀 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요거 페이지 설정 다시 눌러서 확대 축소 배율 110%. 그리고 확인 누르면 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 글자 크기에 뒤에 PT가 안 써져 있는 이유가 인쇄를 할 때 글자 크기가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요거는 확대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10포인트지만 조금 더 크게 인쇄가 되겠죠. 반대로는 좀 더 작게 인쇄될 때도 많고요. 자, 그리고 요 하단 쪽에 요거 한번 보십니다. 요게 1/1쪽입니다. 페이지를 지 멋대로 두 갈래로 갈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엑셀이. 그래서 여기 1/2쪽이면 아까 설정했던 요거 배율을 다시 한번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회사는 그냥 쓰는 거예요? 네? 아, 예, 회사는 그냥 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여기에다 직인 같은 거 갖다 넣고 하시면 되겠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